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거액자산가 양성, 대한민국 최고 전문가, 토마토 투자클럽 최병원 전문가입니다. 오늘, 시장도 먼저 미국 좀 보고, 국내 시장도 보고요. 그 다음에 투자 비법이나 종목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은, 오늘은 소폭 조정인데, 국내 시장은 외국인이 사면 올라가고, 외국인이 안 사면 안 올라갑니다. 그리고 기관까지 같이 동시에 매수할 때는 좀 강하게 상승하고요. 그래서 아직은 계속 박스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2,500포인트 내외를 등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증시도 24년 작년 올해 나스닥을 보시더라도 24년도 12월 16일 2204포인트에서 지금 뭐 19,791이니까 박스권에서 놓여 있습니다. 거의 1,000포인트 1,000포인트 내외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특별하게 지금 가지 않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다우존스도 마찬가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죠. 그래서 박스권에 뭐 길게 주봉을 보시면 정상적인 시장이라는 겁니다. 여기서는 플랫하게 조정받았으니까 여기서는 급하게 조정받고 급등락을 이렇게 이어지면서 이제 방향성을 모색할 걸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나스닥도 마찬가지지만 나스닥은 더 안정적이죠. 지난번에 이미 작년도 여름에 급등락했습니다. 이때 엔비디아가 급등락하면서 주가가 조정을 받고 지금은 엔비디아는 급등한 나머지 종목들이 안정적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행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행보하고 있어 조정보 다시 이거 추가적인 상승할지 여부는 2월 달 정도 좀 지나봐야 알 걸로. 2월이 현재 뭐 트럼프 정부 들어서고 나서 뭐 관세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이 새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이제 확정적으로 이제 거의 결정될 걸 보이기 때문에 방향성을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방향성이 나올 걸로 보이고요. 미국은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경기가 탄탄한 구조고 올해도 경제 성장이 계속 이어질 걸로 보여서 미국 증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즉 하락에 대한 많이 올랐으니까 빠질 거라고 계속 생각하신 분들은 하락에 대한 시그널이 없기 때문에 그냥 즐기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한 이제 국내 증시도 뭐 잠깐 이렇게 기술적으로 보시면 종합주가 지수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120개월 정도, 6개월 정도 거래량 봤을 때 매물대가 여기가 강하게 놓여 있습니다. 매물대가 2,560에서 2,600 정도 사이에 강한 매물대가 있는데 그러면 이 매물대를 이렇게 강력한 매물을 돌파를 하려면 거래가 많이 실려야 됩니다. 지금 거래가 적은 상태, 가열권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아직은 월 초지만 평상시 거래만큼 이렇게 저 위로 간다면 근데 지금 강력하게 위로 이걸 뚫고 갈 수 있는 모멘텀이 현재는 발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3월 달 정도에 중국의 양에서 우리 시장이 크게 반전하려면 3월 정도에 중국의 양에서 대규모 경기 부양책 한 3조 위안 정도 계획했던 그게 발표가 확정이 되고 또 국내 정치적 상황도 뭐 어떤 탄핵에 대한 게 마무리돼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관세라든지 이런 정책도 어느 정도 안정권으로 들어가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 이거 뚫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도 이렇게 박스권에 들어와 있는데요. 가열권에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수는 올라가지 않더라도 특별한 문제는 없을 걸로 보여요. 그래서 지금은 현재 이렇게 많이 빠진 상태에서 2,896에서 2,300까지 왔으니까 결과적으로 반등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3월이 가장 중요한 변곡점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장기적으로 2,680 정도 돌파해서 가려면 어떤 반전, 현재 우리가 우려하는 것들 다 반전을 해줘야 됩니다. 경기에 대한 침체, 저성장 고착가 되면 침체 이런 것도 다 반전적인 모멘텀이 나와야 되는 거죠. 상승 동력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나올지 여부만 잘 체크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미국 증시를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미국은 현재 기준으로 보면 고용보고서 이제 오늘 이제 금요일 금요일 고용보고서가 나올 텐데 이 고용보고서를 앞두고 이제 간망세가 짙은 구조입니다. 그런데 간망세가 왜 짙냐면 대량 해고자 지수가 어제 오늘 발표된 걸 보니까 지난달에 38,792건에서 49,790 만 건이 안 늘었어요? 안 좋은 거죠. 즉 대량 해고 빅테크 기업 이런 데서 대량 해고를 하고 했다는 얘기잖아요. 작은 기업은 대량, 그러면, 대기업은 대량 해고가 들어갔구나. 이것은, 인력 감축한다. 미래에 경기가 나빠질 것 같으면 대량 해고를 할 거고, 아니면, 현재 어떤 구조적인 어떤 사람이 필요 없는 어떤 그렇게 기계적으로 아니면 솔루션 이런 게 해서 사람이 자꾸 줄여도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AI, 그러니까 혁명이 실질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중기적으로는, 고용을 감소시키는 요인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나오고, 결국 또 뭐 기술이 많이 혁신적으로 발전되면 또 그것 때문에 또 경기는 또 다시 한 단계 레벨업 되거든요. 그전에는 가두기에서는 당연히 해고가 늘어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건지 아닌지를 좀 더 체크해 봐야 된다. 고용지표로. 그다음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0만 8천 건에서 지금 21만 9천 건, 이건 만 건 정도 늘었습니다. 이것도 실업수당을 많이 늘고 있다는 것은 좀 불안한 거죠. 실업자가 더 늘어나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보면 고용시장의 의구심이 점점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뭐 안정적이지만 그래도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식은 대형주가 엔비디아, 브로드컴, 테슬라 뭐 있어. 엔비디아가 최근으로 조정받아 다시 반등 주고 있는데 이제 테슬라는 조정을 받고 있고요. 자동차 판매가 생각보다 줄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도 있는 거죠. 이 테슬라는 등락이 아주 좀 심한, 탄력성이 높은 종목이 그렇고요. 브로드컴은 안정적이고요. 엔비디아가 다시 반등했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오히려 중국에 딥시켜, 우리 정부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딥시켜, 중국에 대한 AI 어시스턴트, 이런 딥시커에 대한 것은, 예를 들어서 글로 접속을 못하게, 우리 정보 유출이 될 수 있다. 만약에 우리가, 딥시커라든지 챗GPT에서 내가 어떤 보고서를 만들어가지고, 그 보고서를 가지고 다시 넣어서 어떻게 만들어주고 또 추가적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 나의 정보도 도 유출되기 때문에 개인 정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내가 노하우를 갖고 있는 것을 해서 추가적으로 해서 어떻게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 또 유출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보안의 강화를 하고 있고,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AI 어시스턴트나 이 모델들이 강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대중화, 가속화가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엔비디아 같은 것은 고사양 칩이 더 필요하다. 대중화되고 하니까 여기저기도 해야 되니까 실제로 엔비디아 칩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물론 엔비디아는 뭐 저사양도 고사양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그래서 기술적 반등 그냥 빡세게 놀고 있는 거죠. 작년 6월부터 6월에 140달 최고가인데 지금 있으니까 그냥 조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20% 정도 내외에서. 150달러 정도니까 한 30% 조정받아도 110달러 내외잖아요. 그죠? 그래서 110달러 내외가 바닥권으로 형성된 박스권 계속 움직이다가 시간이 좀 흘러야 됩니다. 제 기법으로는 아직까지는 저 밑에서 샀을 때 아직까지 월봉 기준이니까 장기 투자자는 매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근데 여기서 사서는 돈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AI 인프라 대표적인 종목이니까 그러면 AI 인프라가 이제 구축이 되면 그걸 가지고 이용해서 기업들이 돈을 벌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지금 제가 오늘 언급해드리는, 보시면 이제 팔란티어 테크라고 있습니다. 지금 팔란티어 테크가 주가가 작년도 7개월 만에 여름 정도에서 25달러, 30달러 있다가 엄청나게 올랐죠? 5배나 올라왔어요. 20달러에서 20몇 달러, 25달러 올랐잖아요. 작년 6월달 기준으로 5배 올랐죠. 자, 그러면 이 주식은 그전에는 이렇게 여기가 최고가가 21년도 45달러였어요. 자, 5.8달러까지 내려갔죠. 그럼 거의 85% 가까이 내려갔다가 여기서 내려갔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돌파하고 45달러 돌파하고도 또 3배가 거의 3배 가까이 올라와 있잖아요. 당연히 125달러는 당연히 3배는 가는 거예요. 150달러까지 충분히 열리고 앞으로 장기적으로도 눌림목 주문 조정을 사야 되는 거죠. 이것은 이제 우리가 왜 미국 주식이 장기 투자로 실패 없는 일등주라는 게
증명되는 주식들이 엔비디아, 그다음에 그다음 또 테슬라라든지 팔란티어 테크 소형주도 자, 5달러달에 10달러대였어요. 10달러대. 5달러와 10달러 이 기준에 있을 때 21년도 고점 내려왔을 때 이 주식이 다시 실적이 성장하고 AI 수혜를 AI 확산되고 있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 하면 아무 때나 사놓고 있어도 내 10배가 10배는 나오는 주식들입니다. 실제로 주식은 작년 하반기부터 갔으니까. 그럼 작년 하반기부터 간 게 실적이 받쳐주니까 가는 거죠. 지금 22년도 기준으로 이 팔란티어 테크는 이제 뭐 하는 기업이냐면, 소프트웨어 기업인데, 예를 들어서 정부 관련된 관공서, 에너지뿐만 아니라서 대다수, 우리가 보면, 에너지, 국방부터, 다 관련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 계약이 또 장기 계약도 1년 계약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래서 고객수가 이 팔란티어 테크가 한 3년 정도 걸쳐서 한 50% 증가됐습니다. 고객수도 많이 증가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제 정부 관련된 관공서 관련된 한 20% 정도 매출이 차지하고 나머지 AI 소프트웨어 플랫폼이나 이런 쪽에 소프트웨어 쪽 애들이 나머지는 상업 커머셜 쪽에서 한 80% 차지하기 때문에 이게 그 대다수 관공서나 정부나 군이나 해군이나 육군이나 이 회사랑 거의 다 계약이 돼 있는 상태에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본격적 AI 관련된 산업이 확산되면서 실적이 빠른 1등주입니다. 실적 나오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시면 요거는 인프라 기업들이죠. 인프라 AI 반도체. 요거는 테슬라는 과거에 전기차로는 하드웨어잖아요. 전기차 만들. 이젠 전기차로 주식의 시세가 414달러로 돌파한 게 아니라 FSD, 자율주행차로 돌파한 겁니다. 그러면 FSD는 자율주행 솔루션이잖아요. 이것은 바로 소프트웨어입니다. 솔루션이. 소프트웨어니까, 이제는 세계 1등의 소프트웨어 기업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죠. 아무 가격이나 사도 상관없습니다. 보유만 하면 돈을 버는 거예요. 몇 배는 기본적으로 봅니다. 그러면 보세요. 자, 우리가 실제로 AI 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DB, 데이터베이스 센터를 만들어서 AI 반도체로 그걸 가지고 이용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를 제작하는 기업들은 솔루션, 플랫폼을 제작하게 하는 것들,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솔루션 기업들이 이 AI DB에서 이용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고객이, 상업적인 고객이 하든지, 정부가 하든지 이 플랫폼 이용하게 만들어주고 이걸 만듭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유지 보수도 하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유지 관리도 다 해서, 거래를 중간 매개하는 지금 여기,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는 기업들이 이제 실적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먼저, 나온 게 지금 팔란티아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관련된 여러 가지 보면 세일즈포스도 있고 스노우플래크도 있고 서비스나 다 소프트웨어 기업들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얘들은 감공서라든지 이런 게 한 게 좀 더 나오는데 상업화가 되려면 좀 더 시간이 걸려서 대다수 사람들 이용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려서 아직 실적이 받쳐주지 못하고 있지만 팔란티아는 실적이 받쳐주고 있어서요. 요게 지금 그래서 수요가 강력한데도 그 다음에 이익도 급증하기 때문에 지금 이익이 급증하는 구간입니다. 예상보다 상해 나왔고. 그래서, 이제, IB에서는 이제 목표가를 상향하고 있습니다. 목표가를, UB에서는 105달러로 최근 했는데, 그래서 실적이 80달러 했다가 20% 올라간 거죠, 최근에. CT도 110달러로 오고 있고요. 작년도 6월 달에, 시가총액 기준으로 나스닥이 50등 정도 했거든요. 40등, 50등. 지금 시가총액 11등이에요. 여기 있을 때 얼마 전에 여기서 시가총액이 17등 했거든요. 여기서 보면 6개월, 7개월 만에 시가총액 40등에서 10등, 11등으로 왔습니다. 나스닥이 11등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업을 찾은 우리나라 서학개미 정말 똑똑하죠? 지능지수가 좋은 순서로 미국에 가서 주식을 산다 그럽니다. 자, 그럼 우리도 이제 이거 11등인 시가총 되니까 시가총액이 이렇게 비싸니까 이걸 사가지고 수익은 쉽지는 않겠죠? 물론 수익은 납니다. 당연히 아무 때나 갖고 손절하지 않으면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날지는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모르지만 시가총액 지금 11등 왔는데요. 그러면 이 주식은 결국은 시가총액도 아주 높아요. 시가총액 2,426억 불인데 지금 한 시가총액이 한 40등 정도가 시가총액 한 1,000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럼 2,426억 달러니까 1조 달러로 간다면 4배밖에 못 올라가잖아요. 그럼 한 400달러 정도 되잖아요. 그죠? 그럼 만약에 1,000억 달러로 가면 시가총액 9등, 1조 달러로 가면 시가총액 9등으로 들어가는 거죠. 9등 정도 안으로. 그러니까 앞으로 상승 여력은 아직은 너무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갖고 있는 사람 보유 능력이 만약에 조정을 받을 때는 사도 되고요. 그 기본 비중 사놓고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보다도 다음 차기를 또 노려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 주식도 우리 적은 돈을 몇백만 원 가지고도 1달러대, 5달러대 아니면 10달러대 주식을 사서 이런 것처럼 팔란티어처럼 체계적인 기업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우리가 찾아서 투자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다음에 국내 정시를 보시면 오늘은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오늘 상승률에, DB하이텍하고 이제 주로 대표적인 종목 아날로그 반도체 우리나라 파운드리고요. 14.6%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롯데에너지도 오늘 7% 올라가고요. SKC가 3% 올라가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코스피 100 정도 이렇게 보더라도, 등락률을 보시면 현대 롯데면 어제부터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실적이 서프라이즈 나가 앞으로도 가이던스 좋으니까요. 삼성바이오는 외국인들 좀 전체적으로 꾸준히 안정적으로 물론 올해 정도 지금 정도가 130만 정도가 적정 주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손해날 수는 없는 주식들이죠. 안정적이니까. 그리고 지금은 조선주도 현대중공업은 HD 현대중공 올라가는데 또 조선주도 내려가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주식들이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같은 조선주가 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조선주도 빠진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올라간 게 차별적인 거예요. 효성증은 어제 올라갔은 점 나머지 현대 미포조선 같으면 추세가 계속 빠졌어요. 그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동안 좋았던 중기계라든지 조선이라든지 가스주 쪽 이런 쪽은 가스주야 특별하게 이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니까 테마적으로 그렇지만 조선주정 실적 내다가 이제 꺾이는 주식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럼 현대미포다 그러면 중형선박에 보시면 다 꺾였잖아요. 이렇게 꺾였기 때문에 올라가다가 항상 조선주가 꺾일 때 과거에 2007년도 그랬는데 가장 많이 올라간 중형선박을 제조하는 현대미포조선이 147백 올라갔어요. 한 7년 동안.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 한 50배 올라가고, 그때 꺾이고 나서 반등 다음 반등도 못하고 내려온 주식이 중형선박이 현대미포가 그렇게 내려오고, 그 다음에 줄줄이 다른 조선주가 다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대미포조선을 봐서 이 추세선이 지금, 만약 이게 저점을 깬다면, 9만 원까지 이하로 내려온다면 나머지 조선주도 줄줄이 고점 찍고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주는 반드시 지금 좋다고 단기적으로 반등하고 그렇더라도 그러면 추세선을 그려놓고 구축해놓고 추세선을 깨지는 즉 손절가를 반드시 정해놓고 하시고 좋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아직도 생산하지 않은 2차 전지도 보시면 주식들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다 빠졌어요. 마이너스 80, 21년도 고점, 23년 고점, 마이너스 80% 다 빠졌습니다. 90%도 빠지고 그랬어요. 그래도 이제 올라가는 주식들은 새로운 소재, 차세대 배터리 위주의 아니면 차세대 새로운 신성장 엔진을 붙인 그 사업부가 있어야 됩니다. SKC는 유리기판이 있고요. 롯데에너지는 엔비디아의 최종 엔드 유저인 엔비디아에 납품되는 AI 가속기가 거기보다 크지 않아요. 그렇게 이제 되고, 그 다음 LF 배터리 양극재도 이제, 파일럿도 만들어지고, 그러면 사업부가 많아요. 고체 전해지하는 사업부가 또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시간만 가면 다 사상 고점을 14만 8 돌파하고, SKC도 20만 8천 다 돌파하고, 나노신수 차세대 언극재 변화니까 하고요. 나머지, SDI도 전고체 있어요. 근데 나머지는 대형주들은, 실적이 나와야 됩니다. 나오고 나서 추세가 갑니다. 그래서 실적이 나오기 전까지는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주식들을 이렇게 보시면, HL 만두가 지금 있습니다. 오늘 HL 만두가 많이 올라가는데, 이게
HL 만도가 오늘 10%씩 올라갔어요. 빠지다, 그죠? 그러면 이게 자율주행 수혜주야, 얘가. 그래서 지금, 자율주행 수혜주가 테슬라도 그렇지만 우리나라에 HL 만도도 있고요. DB 하이텍도 있고 그런데 오늘 DB 하이텍 오르는 것은 뭐 자율주행 수혜차보다도, MLCC를 대체할 수 있는 실리콘 캐퍼시티를, 이제 만드는, 이제 그런 혁신적인 기술로 해서 MLCC에 들어가는 쪽에를 이제 수주를 해서 만들 걸 6월부터 나와서 그래서 새로운 이제 AI 가속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아주 기술로 선도하는 그런 쪽이나 해서 어떤 새로운 사업이 들어가야만 신성장 엔진을 붙이는 기업들이 잘 가는 거죠. SKC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항상 사상 고점 돌파하는 것은 주식에 그런 특징들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런 걸 보고 하시고 바라겠고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이번에 이제 종목이 유리기판도 필요 없이 SKC가 이렇게 새로운 산업이잖아요. 이제 양상이 되게 되면 새로운 실적을 내니까. 그래서 이렇게 성장하지 않는 시대에 성장할 수 있는 사업부가 있는 주식들은 다시 사상 고점을 돌파한다. 이렇게 보고 투자하는 게 정석적인 투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오늘을 이렇게 정리하고 시장은 주식 거인의 시선 한마디는 주식 투자로 돈 벌기가 가장 쉽다. 이렇게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AI 혁명 시대 수혜주는 미국 주식밖에 없다.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